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지역밖에 잘 모릅니다. 지역이 좀 멀어져 있으면 관심도가 떨어지죠.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상계 뉴타운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좀 있으면 노원 롯데에서 짓는 그 분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 여기 그 구역인데요. 근데 이쪽 지역이 최근에 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전에도 좀 관심도가 많았지만 추후에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몇 억씩은 다 벌으셨어요. 그럼 다른 그 구역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분양이 뜨게 되면은 제가 정보를 수집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뉴타운이 왜 좋냐? 노원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거기가 그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다 노후화된 아파트인데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7,500세대가 들어옵니다. 대단지죠.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에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 당고개역이 바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상계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4호선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고 향후에 그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창동을 통해서 GTX 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상계동에 들어오는 게 동부 경천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계동에서 왕십리까지 가게 되죠. 왜 예전에 노원 강북이 소외되느냐고 하면은 강남에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 거를 다 해소시키는 게 GTX C 노선과 동부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창동 보게 되면은 창동에 이제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서울 아레나를 거기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양주 신도시, 남양주 왕석에도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별내도 그렇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별내하고 지금 노원 쪽이 빠른 시간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산을 뚫어가지고 도로가 거기에 나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 중계동 사거리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3대 학군입니다. 학원 사거리가 잘 되어 있죠. 동부 경천철이 들어오게 되면 한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입지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간선도로 차로 움직이신 분들은 간선도를 안 타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쪽에 북부 간선도로인데 그게 만약 지하화가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았던 이 공해들이 좀 없어지고 그 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 공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거기가.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 상계 뉴타운입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뉴타운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3구역이 없지? 3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3구역이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역주택을 올린 적이 있어요. 좀 제 초창기라 좀 허접하게 올렸지만은 내용만은 확실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기 지역주택으로 사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본 지역이 3구역입니다. 3구역이 이쪽입니다. 지금 입주한 아파트는 1월달에 입주한 게 4구역이고요. 5구역이 롯데에서 지금 시그니처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올해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영향도 있어가지고 6월달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분양이 들어갈 건데 차후에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으로 올려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당고객이 바로 앞에 있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이게 그 카카오맵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가 그 상계동 뉴타운입니다. 상계역과 당고개역 있고 불암산과 수락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원 유일 신축 뉴타운 지역이고요. 위로 이렇게 보면 4호선이 연장돼서 북별내역으로 해가지고 남양주 왕숙, 풍양역을 지나서 온압, 그 진접까지 가는 겁니다. 이 진접에 그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예전엔 진접이 되게 쌌거든요. 그 4호선 연장 때문에 지금 1100대 분양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동북 경천철을 이용해가지고 왕십리를 통해서 신분당선을 타서 강남의 빠른 거리를 갈 수 있고요. 이 한정거장에 가게 되면 중계동 그 학원사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상계동을 지나서 창동을 통해서 나중에 GTX C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럼 메리트가 있는 상계동으로 수요층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아래나 아까 말 창동 차량 기지가 이전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북부 간선도로가 지하로 할 겁니다. 나중 향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가가치는 어떻게 제가 말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PPT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액으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무허가 건물 국 공유지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대에서 2억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게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청약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지역입니다. 그럼 제가 지하철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G태에서 C 노선이 들어가면 창동을 통해 가지고 삼성역에 빠르게 갈 수 있고요. 지금 계속 그 수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KTX 의정부 연장입니다. 엄청나게 그중 그 국회의원들도 이쪽에 그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도 이게 여기에 좀 한 이슈거든요.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상계동 다음이 은행사거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미아사거리역이 있습니다. 미아사거리역이 이 왕십리까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제가 한번 그 전에 동영상 올린 적이 있고요. 여기 북서울 꿈의 숲 동문 삼거리역이 이쪽이 장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한번 좋은 물건이 있는지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뭐 어디 좋은 데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뭐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일단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제가 지금 물건을 따로 올리게 되면 그런 건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정보를 우리 그 구독자분한테 이거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로 중계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보시게 되면 여기 블로그에 잘 올라온 거라 제가 이렇게 출처를 해왔는데요. 이 당곡에서 다음에 가는 게 북별내역. 별내역이 그 두 가지입니다. 8호선으로 연장되는 GTX 들어오는 별내역이 있고요. 위쪽으로 북별내역이 4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남양주 왕숙 있잖아요. 풍양역이 들어오고요. 왕숙 1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오남역 진접역입니다. 그럼 이제 구역별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업 설립 인가됐고 사업시행 인가가 임박됐습니다. 세대수는 이렇게 되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분은 좀 상당히 좀 있어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합원이 좀 많고 세대수가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세대수 많은 쪽이 더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이제 그 시행사가 시공을 누가 할지 그게 좀 저는 그게 좀 모르겠어요. 일단 보통 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타운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SK 그리고 삼성 그리고 대림 뭐 이런 롯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4구역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5구역도 조합설 인가가 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캡처를 하고 그걸 보고 따로 인터넷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웬만한 건 다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 시그니처가 지금 좀 있으면 분양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거든요. 최근에 또 나오게 되면은 제가 확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쪽이 무허가 판자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이제 권리 산정이 되는 그 금액과 나중에 분양 금액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석을 하고 좋은 걸 받으셔가지고 이 상계 뉴타운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락산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등산도 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당곡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앞에 수락산 체육공원이 있고요. 여기도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구역을 떠나 3구역은 해제됐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는 1월에 입주했습니다. 이쪽입니다. 4구역이. 이쪽이 이제 상계역 쪽에 좀 더 가깝죠. 이거 보시게 되면 1월에 입주했는데 전에 할 때 분양가는 1,800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평당가를 보십시오. 거의 3,000 수준입니다. 3,000. 2,800, 2,900? 뭐 정확하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해서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다 기본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평당. 30평대는 거의 3억대 이상 올른 거죠. 그러면 이걸 금액을 보고 향후에 나오는 분양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대 초반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청약 열기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5구역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의 역세권이고 이쪽 지역이 5구역 쪽이 상권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상권의 중심지가 되게 되면 그쪽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많이 동반 상승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구역도 나쁘지가 않다. 여기는 단독이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반 분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구역입니다. 이쪽이 롯데 시그니처, 롯데에서 지금 시공이 들어가거든요. 이름이 롯데 시그니처입니다. 5월달에 분양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늦춰진 겁니다. 지금 2주 철거 다 완료됐습니다. 제가 전에 노량진 뉴타운 올린 적도 있고, 그전에는 뭐 청량리도 올리고 했는데, 노량진 올린 것처럼, 이런 재개발 지역은 잘 분석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량진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살 때는 우리 말대 야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할 때는 중개업소, 전문 중개업소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확실한 재개발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료 들어와도 그걸 꼭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투자 유의사항은 노량진 뉴타운처럼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03년 12월 30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무거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 변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좀 밀려 있는 거.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항상 말하면 재개발 지역은 뭐다? 평수 높은 거는 부담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소형 지분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도 속도가 상당히 빠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를 보고 거기를 판단을 해서 나중에 분양가 대비 내가 얼마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지에 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추후에 감정가 산정할 때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 당연히 금액적으로 피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상계 뉴타운, 아까 보신 4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2,800, 2,900이에요. 롯데 시그니처가 제가 알기로는 2,00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전에 잠깐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의 분양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50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3,000까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계 뉴타운이 다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그 지역에서 아마 대표 브랜드 아파트가 될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상계 뉴타운 어떠셨나요? 잘 모르셨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